2003년 8월에 부천은 불볕더위에 갇혀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렸고 주택가 골목마다 매미들의 절규가 메아리 쳤다. 서미영은 베란다 창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집 안의 답답함보다는 차라리 나았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5살 딸 지수가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며 물었다. 미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늦을 거야. 오늘도 야근이래. 남편 강태주는 중견건설회사의 과장이었다. 요즘 들어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해 찌든 얼굴로 말수가 적었다. 결혼 8년차, 이제 그들 사이의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미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오늘 시간 되세요? 보낸 사람은 김진우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우는 한 달 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였다.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미영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미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미영은 딸을 보았다. 지수는 여전히 색칠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수야,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마트 좀.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다. 미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2살 아직은 젊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여자인 자신을 오랜만에 발견하는 기분이었다. 원미구의 허름한 원룸. 진우가 임시로 얻은 작업실이라고 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미영의 다리가 떨렸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문을 열자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35살 미영보다 3살 위였다. 그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나오고 싶었어요. 짧은 대화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매미들이 울고 있었다. 미영은 남편과 딸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오늘 이 순간만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고 싶었다. 진우가 다가왔다. 그의 손이 미영의 뺨을 어루만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다. 미영은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설렘이 더 컸다. 괜찮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 서미영이었다. 첫 만남은 어색하고 서툴렀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미영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되찾았다. 살아있다는 느낌, 원하는 대상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다. 9월 중순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미영은 다시 그 원룸 앞에 서 있었다. 첫 만남 이후 진우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미영에게 집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여전히 야근에 지쳐 돌아왔고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다. 아이는 아이대로 손이 많이 갔다. 미영은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럴 때마다 진우의 문자가 왔다. 단순한 안부부터 미영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질문들까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오늘은 안 되겠어요. 미영이 전화로 말했을 때 진우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왜요? 남편분이 일찍 와요?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요. 하지만 결국 미영은 나왔다. 딸을 이웃집에 맡기고 비를 맞으며 그곳으로 향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어색함은 사라졌고 그들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흘렀다.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방 안은 은밀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미영은 진우의 품에 안긴 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남편과의 마지막 친밀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아요. 미영이 중얼거렸다. 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끌림이 있었다. 이것이 사랑인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다. 2004년 여름이 왔다. 미영과 진우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부천의 그 원룸은 너무 위험해졌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늘 조마조마했다. 진우가 제안했다. 안산 대부도로 가요. 바다를 보며 이야기해요. 대부도의 작은 펜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미영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와 여행을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그들의 불안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진우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 있었다.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이러다가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미영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 태주는 요즘 미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장을 하고 나가는 횟수가 늘었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의 무기력한 표정 대신 어떤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활기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미영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전에는 자신의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였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태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후 그의 손에는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의 아내는 그가 모르는 여자였다.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고 펜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태준의 손이 떨렸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다. 그리고 자책감도 함께했다. 자신이 아내에게 소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식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감이 그를 삼켜버렸다. 딸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정을 지키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 태주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간통 고발장을 작성했다. 아내 서미영과 남자 김진우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미영은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태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변호사와 상의했어.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을 생각이야. 여보 잠깐만. 설명할 기회를. 설명? 이 사진들도 설명이 필요해? 태준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던졌다. 미영은 자신과 진우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지수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히 내가 키울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태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미영은 무릎이 꺾였다.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캄캄했다. 법정에서 만난 진우는 초췌해 보였다. 그의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출판사에서는 도덕성 문제로 그를 해고했다. 그들이 나눈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다. 간통이라는 죄명 아래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영은 매일 후회했다. 진우와의 만남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양육권을 잃었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만남에서 진우가 말했다. 후회해요? 미영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그 뜨거웠던 여름들을,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다시 깨달게 해준 순간들을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그들은 서로 다른 길로 떠났다. 미영은 딸을 만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다. 그 짧은 만남이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진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소식이 끊겼다. 2003년 여름의 매미 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들렸다. 미영은 종종 그 시절을 떠올렸다. 금기를 깬 대가가 이렇게 클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온전히 살아있었다고 느꼈다.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세월이 흘러 지수가 성인이 되었을 때 미영은 딸에게 물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였잖아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이해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지금도 가끔 미영은 그 여름을 떠올린다. 부천의 좁은 골목, 매미 소리, 그리고 자신을 처음으로 한 여자로 바라봐 준 남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이라는 존재를 발견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금기의 여름은 그렇게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